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8월 10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연일 쏟아지는 폭우에 상처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큰 피해를 입은 천안과 아산 지역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와 피해 수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계속된 비로 난항을 겪고 있고 피해 지역도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피해 사고 중에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재민의 수도 더욱 증가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 수확을 앞두고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들이 적지 않은 침수 피해를 입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기록적인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 피해도 위기 경보도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상 정보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더 이상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를 해주셔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다라는 생각이 앞서는데 장마가 빨리 물러가서 더 이상 비를 뿌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피해 복구 작업도 잘 이루어져서 이재민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북상 소식도 들리던데 오늘 우리 지역 날씨는 어떻게 될지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대전 지역 간만에 구름 사이로 햇살도 비쳤고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폭풍 전야라 그런 건지 비가 또 언제부터 내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재 5호 태풍 장미는 제주도 서귀포 남쪽 약 240km 부근 해상에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전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오후 3시 무렵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밤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면서 오늘 오후에 충남 금산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m까지 불겠습니다. 이 정도면 지붕이나 기와장이 날아가고 작은 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장마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일부 내륙과 충남 서해안에 내리던 비는 약하게 잦아들었는데요. 낮부터는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매우 강하게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5호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9도, 논산 30도, 대전 30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도 29도를 웃돌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3m까지 강하게 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고 이후로 주말과 휴일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많은 비로 인해서 침수 피해와 더불어서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쪼록 비 피해 없도록 다들 신경을 곤두세워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기나긴 장마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잖아요. 그런데 요즘 질병에도 취약한 시기입니다. 일단 잘못 먹어서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고 눈 관련 질환이나 피부 질환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요. 최근 3년간 비브리오 장염 환자의 78%가 8월에서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주된 원인이 그 오염된 어패류를 생으로 먹어서 탈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시기에는 이 어패류를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좀 잘 익혀서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눈 관련 질환 중에서 결막염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되도록 눈을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눈을 만진 후에라도 눈을 더욱 깨끗이 씻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병이 좀 유행한다 싶으면은 가급적
물놀이를 삼가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아프게 되면 엄마들이 참 고생이잖아요. 예. 네, 이 수족구병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손 씻기를 깨끗이 하는 등 위생 수칙도 잘 지켜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아무튼 올 여름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 긴 장마 때문에 제대로 된 여름 휴가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족 여러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오늘 여름 사진을 한번 꺼내서 우리의 이 지친 피로를 좀 날려보면 어떨까 네.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는 네가 이번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싶다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네. 우리가 좀 여름다운 여름을 못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절기상 입추는 지났어요. 네. 시간이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장상아 리포터는 어때요? 저는요, 좀 이번 여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쉽고 조금은 심심한 여름이에요. 코로나19도 있고요. 또 장마철 때문에 어디 멀리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저는 그래도 마을 탐구를 하면서 이 아쉬움을 조금씩 달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저희도 마을 탐구대장 덕분에 눈으로 조금 아쉬움을 달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도 이 무더운 여름을 더 뜨겁게 보내는 그런 마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이번 달 말에 열리는 행복마을 만들기 컨테스트 준비로 누구보다 바쁘고 또 하루하루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소재로 인형극을 직접 기획하고 연출한 분들인데요. 보령시 성주면 먹방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양성평등 인형극을 콘텐츠로 여성 차별을 극복하고 새로운 농촌 모델을 만들어가는 곳. 보령 먹방마을로 떠납니다. 이곳은 성인들이 많이 살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성주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 제가 시작부터 왜 이렇게 먹느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특별한 마을 이름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령에 있는 먹방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먹방마을답게 제가 간식도 좀 사왔어요. 오늘 이 먹방마을에서 뭘 먹을지 기대가 되는데 간식부터 먹고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먹방마을 이장님이세요? 예. 저 기대가 돼요. 먹방마을이라고 해서. 실망을 시켜드려서 어떻게 해요? 왜요? 그 먹방이 아니에요. 그 먹방이 아니라뇨? 먹방은 먹뱅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려졌어요. 먹뱅이요? 예. 먹자는 석탄을 캐던 곳이니까 금을 먹자를 썼고 뺑이는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 죽도록 일했다. 는 고생하다. 뜻에서, 예. 네. 광부들은 막장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열심히 일했던 곳이 저희 먹방마을입니다. 먹방마을은 석탄산업으로 호황을 누리던 시절 돈을 벌기 위해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마을. 하지만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90년대 초 폐광이 되고 말았죠. 폐광이 되고 나서 저희 마을은 논농사나 밭농사를 짓는 분들이 한 가구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실업자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가 너무 많았어요. 갑작스럽게 폐광이 되고 주민들이 떠나버리니까 지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밥을 조금씩 남겨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를 살았던 또 그 당시를 겪었던 저희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런 힘든 시절을 겪고 지금까지 이제 다 발전을 해서 이렇게 변화해 온 거죠. 그렇죠.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저희들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척박한 산골에 위치해 있다 보니 농사지을 변변한 땅조차 없었던 주민들. 오랜 세월 소외되고 무시당했던 여성들은
더한 고통까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꺼먹돼지와 제수탱이? 아니 어떻게 보면 식당 이름 같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이런 말 쓰면 학교에서 혼나는데 예. 이렇게 팻말을 붙어 있어요. 예,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죠. 광부들은 위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가리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여자들을 보면 재수 없다고 재수탱이라고 불렀어요. 제수탱이? 예,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광부들을 갖다가 꺼먹돼지라고 불렀죠. 그 시절에 광부들은 직업 자체가 생사를 오가는 직업이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여성들을 무시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성평등 인형극에 뛰어든 주민들. 2016년 꺼먹돼지와 제수탱이라는 마을 최초의 인형극을 시작하면서 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사뿐 그렇지. 관객들 보면서 으쓱 딱딱하다. 엉덩이 아프다고. 이런 식으로 짜증나야 되는데 지금 아파. 이 좀 뭔가 진짜 찔러버려. 친구들 늑동이는 겁쟁이래요. 빨리 거래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양성평등을 주제로 인형극까지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실제는 그 연극을 하고 싶었고요. 우연히 그 인형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또 인형극을 하려고 한 사연은 저희 먹방마을이 성차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성차별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걸 마을 사업으로 그냥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아마 양성평등을 인형극으로 하는 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먹방마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탐구대장님 우리 인형극 한번 보실래요? 그래 보죠. 예,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앉아야겠다. 마을의 여자들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치마를 알기를 개떡같이 하는데 뭔 복을 받겠냐고. 여자니까 남자니까 하는 고정관념부터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몽둥이가 돼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텃밭이나 읽으면서 그냥 노후생활 한다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네. 이 마을에 와가지고 뭐 이장님이나 마을분들이 그 행복한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들 막 이렇게 노력들 하시는 거예요. 문화나 뭐 복지 이런 부분에 너무들 노력들 하시는 거 보고 같이 동참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또 이런 의미 있는 성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뭐 즐기고 하고 있습니다. 먹방마을은 과거 석탄산업으로 마을이 생겨난 곳이다 보니 주거 환경도 열악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아주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인가? 안녕하세요. 네, 어서와요. 2016년 보령시 최초의 공동생활 공간을 만든 주민들. 6명의 혼몸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같이 생활하면서 좋아지신 점이 있으세요?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외롭고 불안하고 또 아프면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겁나고 이렇게 불안했었는데 여기 와 생활하니까 이제 걱정이 없어지고 또 여럿이 하니까 재밌게 웃고 먹는 것도 맛있고 이제 아파도 이제 서로 챙겨주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다양한 마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먹방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무언가 열심인 한 주민을 만났는데요.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 여기가 논밭도 아니고 어머니 집 앞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주민들한테 좀 큰 상을 받아서 네. 뭐 어떻게 하면 보탬이 될까 하고 생각하다 지금 이거라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저 그 상 구경하고 싶은데. 예, 있어요. 있어요? 예. 보여주세요, 어머니. 예. 어떤 상을 받았길래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마을 주민들 간 화합하자는 취지로 6년 전 시작한 먹방 마을의 칭찬 릴레이. 해마다 마을 주민 2명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 감사패 아무나 받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뭐 좀 그래도 평소에 좀 동네 일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뭐 이제 풀 뽑기라든가 뭐 이 마을 청소라든가 할 때 안 빠지고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건강하다면 네. 마을을 위해서 힘쓰고 싶어요. 그럼요. 건강하실 거죠. 근데 건강이 따르려면 그게 문제죠. 지금 건강하신데요, 뭘. 폐광이 되고 마을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주민들. 보령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살기가 어려웠었잖아요. 광산이기 때문에 실제 하루 벌어 하루 먹었는데 실지가 쌀 없을 때는 진짜 여기 동네에서 다 도와줬어요. 실지가 명절 들어오는 게 제일 끔찍했었어. 정말로 맨날 우느라고 그렇게 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딴 데를 진짜 가기 싫어. 한 10년 전에 그 주거지 개선 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깨끗이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뭐 마을이 이렇게 깨끗해져서 참 살기가 좋습니다. 뭐 집집마다 문 앞에까지 자동차도 들어갈 수 있고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었는데 아주 살기가 좋습니다. 진짜 우리 먹방마을로 놀러 오세요. 농촌에 농사를 짓는 분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실업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먹방마을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표이고요.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또 성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석탄 산업을 이끌었던 보령 성주면 폐광이 된 이후에는 지역 경제가 흔들릴 만큼 큰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주민주도형 양성평등 인형극을 시작하면서 폐광의 아픔을 극복하고 꿈을 키우며 마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 인형극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눈시울을 붉히던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 좀 가슴이 찡했는데 그동안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나 봐요. 네, 맞아요. 이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 광부들이 생사를 오가는 막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이 양성평등 혁신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면서 마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마을에서 산재를 지낼 때에도 여성분들은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직접 당주가 되어서 산신제도 지내고요.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인형극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자신의 꿈도 키우면서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양성평등 인형극도 굉장히 대단해 보였고요. 무엇보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동생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마을이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전국에서 이 광산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마을이다 보니까 급하게 이루어져서 주거 환경이 참 열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주민들도 계셨고 이를 지켜보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 주거 생활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지금은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또 3년 전부터는 폐광 축제도 만들고 그리고 주민 칭찬 릴레이 감사패도 만들어서 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는 말이 새삼 실감이 되는데 이번에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출전한다고 합니다. 모쪼록 좋은 성적 거두기를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함께 응원하고요. 마을에 인형극 공연장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 꿈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자, 앞서 마을 탐구 대장에서 퀴즈 탐구 대장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네. 장상아 리포터 문제 주실까요? 네, 월요일 저와 함께 퀴즈 풀면서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종이, 먹, 붓과 함께 문방사우의 하나로
먹을 가는 데 사용하는 이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벼루, 2번 연적, 3번 지통. 딱 눈에 띄죠. 네. 뭐 초등학교 때 여기에 먹을 갈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굳이 힌트를 드리자면 요즘 날씨 같네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네, 별로예요. 네. 날씨는 별로지만 또 오늘 퀴즈를 통해서 상품을 받고 싶다 이렇게 벼르는 분들이 벼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이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모든 분들이 아마 다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벼루죠. 벼루는 먹을 가는 데 사용하는 문방구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만들어졌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돌로 만들며 기와나 도자기, 귀금속, 나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네, 대한민국 석재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보령은 이 벼루 산지로도 유명한데요. 단순히 글을 쓰기 위한 이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으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제철 과일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시죠. 3, 2, 1. 박과의 덩굴성 한해살이 풀로 녹색의 크고 둥근 열매를 맺는 것이 특징인데요. 시원한 과즙으로 여름을 대표하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참외, 2번 수박, 3번 토마토. 네. 자, 여름에 시원한 이거 한 조각 먹으면은 정말 여름이 싹 가버리는 것 같아서 그냥 박수가 절로 나와요. 박수가 절로 나오죠. 예. 이것으로 만든 화채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요것 맛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네. 요거 참외, 수박, 토마토 중에서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시간이 다 흘러갔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수박이죠. 수박은 아프리카 원산지로 세계 각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요. 서역에서 온 과일이라는 뜻의 중국 이름 서과에서 유래해 붙은 이름입니다. 이 수분이 풍부해 무더운 여름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수박에는 수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뇨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몸이 잘 붙는 부종이 있는 분들이나 다이어트하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하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인데요. 재미있는 상식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3, 2, 1. 쌍팔년도는 1988년을 이르는 말이다. 맞다고 생각하면 O를 골라주시고요. 아니다,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뭐 쌍팔년도 얘기를 하고 있네 뭐 이런 표현 쓰는데 굉장히 그 고리타분하다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잖아요. 네. 제가 그 1988년 올림픽 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예. 두 분이 보시기에 그 시절을 보낸 제가 그렇게 고리타분해 보이나요? 아유, 고리타분하긴요. 아주 바로 그냥 답이 안 나와요. 아닙니다. 바로 답이 나는데요. 아니, 가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고리타분해 보일까요? 뭐 아이돌이시죠. 고리타분해 보이지? 않죠. 네. 자, OX 퀴즈인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O일까요? X일까요? 왜 이렇게 더듬죠? 예, 말을. 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X죠. 이 쌍팔년도는 단기 4288년인 1955년을 이르는 말입니다. 주로 구시계 시대를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네, 저도 친구랑 뭐 좀 고리타분한 얘기를 할 때 무슨 쌍팔년도 시대 이야기를 하냐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쌍팔년도라고 해서 8이 두 번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 88 올림픽 1988년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또 배워갑니다. 그래요. 저도 오늘 두 분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대로 그 속마음 알았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답한 거 기억하시죠?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이 쌍팔년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기체가 대기에 머물면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1번 지구온난화, 2번 열섬현상, 3번 사막화. 네. 문제 속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해서 문제를 잘 좀 줄여보시면 정답을 쉽게 고르실 수 있고요.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것의 영향으로 북극의 그 빙하와 눈이 녹아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 현상에 관해서는 정말 저희 어렸을 적부터도 굉장히 많이 포스터도 그리고 많이 고민을 했던 문제인데요. 요즘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자, 정답이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1번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 현상은 온실가스 증가와 무분별한 산림벌채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나면서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기후변화 현상입니다. 네, 이 40일 넘게 이어지는 장마 속에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상 징후가 이렇게 많이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미 지구가 이상 기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5번째 문제는 문학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5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영국 작가 다프네 디 모리의 장편 소설인데요. 남편의 전처였던 주인공의 의문사로 시작된 한 여인의 공포와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모비딕, 2번 천일야화, 3번 레베카. 네, 마지막 문제답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앞서 그 쌍팔년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쌍팔년도 힌트를 좀 드리자면 그냥 요즘에 여름철에 저는 뜬금없는 힌트예요. 예, 복통설사, 이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아이고 레베야, 아이고 레베야, 아이고 레베야 이러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좀 나아지면 시원하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레베야, 아이고 레베야, 아이고 레베야, 아이고 레베야. 네, 이렇게 힌트 왕이셨군요. 그래요. 쌍팔년도식 힌트 드려봤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레베카죠. 레베카는 1938년에 출간된 다프네 디 모리의 장편 소설로 초판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또 수많은 패러디와 모방작을 낳으면서 오늘날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아침의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마을 탐구 생활에서 장상아 리포터가 그 인형극 소식 전해주셨었는데 한번 그 참여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초대해 주신다면 참여해보겠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까지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가 나는 네가 이번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싶다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사진 올려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가족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오늘 아침 함께 공유하면서 이 피로, 더위를 좀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7월 말부터 8월 초에 여름 휴가들 많이들 떠나시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로 여행을 많이 못 가시는 분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많이 가신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제주도 참 좋죠. 제주도 하면은 푸른 바다, 또 많은 먹을거리들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6시면 문을 연다는 그 낭만 가득한 야시장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매일 저녁 6시면 제주의 숲이 야시장으로 변합니다. 맛과 멋이 살아있는 이곳에서 특별한 대결을 준비했는데요. 20번길 야시장 푸드트럭 최고의 승자를 가린다. 빠르게 먹을 수 있는데 알차고 맛있기까지 모두의 입맛을 유혹하는 다양한 푸드트럭 음식들이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숲속 야경과 피톤치드가 가득한 수목원길 야시장으로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푸드트럭들이 가득하다는데요. 저희도 함께 즐겨보러 왔습니다. 함께 즐겨보러 가시죠. 와우. 안녕하세요. 김밥. 학창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분식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제 수목원 야시장의 추억이 먼저 떠오르게 할 마성의 음식. 수목원 야시장 먹방자 선생의 첫 번째 픽은 분식계의 끝판왕 떡볶이와 떡볶이에 잘 어울리는 김밥입니다. 제주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밥이에요. 저는 이 꽁다리가 너무 좋아. 응? 쌈장이 들어있어, 쌈장. 이건 그냥 고깃집에서 쌈 싸먹는 기분인데요. 구수하고 짭짤한 쌈장의 맛이 그냥 확 올라오는데요. 아니, 짭짤하니 너무 좋아요. 이거를 또 떡볶이와 함께 먹어줘야겠죠? 여기 떡볶이는 쌀떡을 이용하는 쌀떡. 여러분, 쌀떡파가 있고 밀떡파가 있는 거 알죠? 밀떡은 즉석 떡볶이에 어울리고 이 쌀떡은 우리가 학교 딱 끝나면 가서 푹 끓여진 그 큰 솥에 있는 그 떡볶이. 그게 쌀떡이에요. 여기는 또 독특하게 여기서 무말랭이가 있어요. 무말랭이가. 와, 이게 좀 약간 이게 씹히는 맛이 살강살강할 것 같기도 하고. 자, 먹어볼게요. 너무 자극적으로 맵지도 않고요. 떡볶이는 그래도 달콤해야죠. 근데 이 달콤함이 무에서 나오는 그런 달짝지근한 맛이 아닌가. 바삭바삭한 데다가 하고 딱 찍어서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사선생의 오감을 열게 한 음식. 제주 해산물의 맛있는 변신이 기다립니다. 수목원 야시장 먹방가 선생 두 번째 픽은 제주 꿀소라를 이용한 볶음 오징어 순대랍니다. 와, 야, 이 오징어를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요 안에다가 이 각종 고기를 다져 넣어가지고 야채랑 이 순대. 무채까지 탁 올려서 이 상황을 보세요. 소나무가 울창한 지금 나무들 사이에 딱 앉아가지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음식 맛은 당연히 좋고요. 이 오징어 순대는 사장님께서 수제로 직접 만드신대요. 오징어의 그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그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고 안에 이 고기, 이 채소 이게 굉장히 그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와우. 역시 이 뿔소라는 식감이야, 식감. 부드럽게 치아 사이로 싹 들어가면서 꼬딱딱 하면서 목구멍으로 딱 넘어가는 그 느낌. 거기에 소주 한잔 딱 먹어줘야 또 그 맛인데. 제가 생각났다. 팔보채 맛이다, 팔보채. 고추기름 향이 살짝 나면서 굴소스 향이 살짝 나면서 팔보채 맛. 아, 맛있다 이거. 이거 밥 비벼 먹고 싶다 이거. 와우. 이 긴 줄 보이시죠? 얼마나 핫한 음식이길래 이렇게 좌선생을 못 빠지게 했을까요? 긴 기다림에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바로 이겁니다.
수목원 야시장 먹방자 선생 마지막 팩은 치킨 바베큐 샌드, 새우 바베큐 샌드. 오, 엄청납니다. 와, 이거는 닭다리살을 통째로 구워놓은 치킨 바베큐 샌드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벌려서 포테이토를 안에다 넣어서 먹습니다. 줄 서는 이유가 있었어. 줄 서는 이유가 있었어. 슈크림 같은 이 소스가 와 엄청나네. 상큼하고 뭔가 레몬 향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 잘 이루어졌어요. 기름이 쫙 쏟아지면서 그 레몬 향이 싹 나면서 이게 크리미한 소스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 부드러운 이 목넘김. 맛이 없을 수가 있나? 다음은 새우. 이렇게 큰 통통한 새우를 쓰는 이유가 있네요. 새우가 여기서 통통 튀어다녀. 땅따당땅 식감이 엄청납니다. 와하! 통통한 이 식감에 불량을 입혔어. 와, 유명한 이유가 있었어. 도심 속 자연에서 음식도 먹고 즐거운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수목원 야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별미들의 뜨거운 전쟁. 여러분의 선택은? 야, 네. 네, 이 소나무 숲 아래서 야경을 바라보면서 먹는 이 맛있는 음식들. 생각만 해도 입에 미소가 절로 나는데요. 그래요. 아까 그 먹방 좌 선생이 음식을 보고 막 이렇게 신나게 춤을 췄는데 저도 그 음식을 영접하게 되면 저절로 네. 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막춤 말 잘 출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이 수목원길 야시장은 2018년 3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또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총 18대의 푸드트럭이 있고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셀러가 30여 팀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네. 제주로 떠나실 일이 있다면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집 온 나르기자 혼 씨가 심장 두근거리는 첫 만남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 나르기자 혼 씨는 어린 시절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악기인 두타르를 전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인연으로 우리나라 판소리 국악에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꾼 중에 한 분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공을 불러라. 공을 불러라. 양두합피를 덕덕 불어. 취미 삼아서 판소리를 접하다가 제대로 이걸로 전공으로 해서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다. 소리꾼 노은실 씨와 함께한 신명나는 하루를 만나봅니다. 빗길을 사뿐사뿐 발걸음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르기자 헌입니다. 제 친구들이 여러 나르기자 헌 씨는 각 나라의 전통 대중예술에 관심이 많은데요. 한국에 온 지 11년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우즈베키스탄 전통악기 두타르에 좀 관심이 생겨서 미술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두타르라는 말 그대로 누달인데 누는 숫자 2이고 다르는 이제 그 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2줄로 이어져 있는 전통 악기죠. 공을 불러라.
나르기자 운 씨가 남원까지 찾아온 이유. 남원 출신의 소리꾼 노은실 씨를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첫 만남부터 판소리의 매력에 흠뻑 빠진 것 같죠? 은실 씨는 판소리의 인형극을 접목해 전통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공연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들으니까 엄청 막 소리가 심장에 어떤 쿵쿵 내고 하는 거랑 똑같이 막 튀고. 판소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성악이나 이제 이런 발성보다는 조금 더 거칠고 이제 온몸을 사용해서 호흡을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내가 이제 성악을 들었을 때는 뭔가 귀로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듣는 거라면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온몸으로 듣는 것 같아요. 나르기자 운 씨도 온몸으로 판소리 한 자락 배워봐야겠죠? 기화상을 그린다. 깡총 깡총 따다니잖아요.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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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는 늘심 기화상을 그린다. 판소리랑 비슷한 게 더스턴이라고 부르거든요. 슬픈 예전에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사랑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노래를 불러서 악기를 치든지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에 있는 그 어떤 부분들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그 더스턴에서 그 iyagi군이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Ana yediğe water prezidenti Nuraddin'e qarab bir saltavuz söyledi.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 구전음악 도스토는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담았다는 점에서 우리의 판소리와도 비슷한데요. 오늘은 한국의 전통음악의 매력에 취해보기로 합니다. 북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비슷한 건데. 비슷한 거 많죠. 근데 손으로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너이라라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희 우즈베키스탄이나 몽골이나 한국이나 이쪽이 다 알타이 산맥으로 이어져 있는 같은 문화권이라고 알고 있어서 뭔가 악기의 유래라든지 어떤 이제 노래하는 어떤 이제 그런 멜로디나 이런 것도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전통음악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두 사람을 좀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데요. 판소리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제 집 주변에 이제 그런 국악을 전수하는 기관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취미 삼아서 판소리를 접하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쯤에 이제 제대로 이걸 전공으로 해서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지만 은실 씨는 언제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판소리는 고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관객들이 좀 더 쉽게 즐기도록 돕고 싶었는데요. 은실 씨가 체코로 유학을 떠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죠. 봄비 둥둥실 떠나간다. 선생님 체코에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왜 그 체코에 가셨는지. 판소리를 이제 제가 공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조금 느꼈던 게 무대에서 제가 노래를 하는데 관객이랑 뭔가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관객이랑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이야기를 읊으면서 소통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체코가 그런 대안 연극이 워낙 유명한 나라예요. 이제 그 나라가 저한테 대안이 되겠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데 체코에 갔던 시기가 그거를 다 깨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하면 돼. 이게 판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뭔가 이상한 법칙 같은 게 나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가 다 깨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경험했던 거를 묻어내서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정말 제가 편하게 공연을 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창작했던 데가 체코였던 것 같고 은실 씨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수군가를 인형곡으로 선보여 해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시도였죠. 전통의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현대이지만 전통을 같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도 더 발견되고. 어느덧 출출해진 두 사람. 따뜻한 음식의 힘일까요? 타국살이를 해본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다독입니다. 저는 체코에 있을 때 김치가 먹고 싶어가지고 김치 없죠. 한인분들이 만드신 걸 또 팔기도 하지만 너무 비싸기도 하고 학생으로서 저도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 빵을 먹고 싶더라고요. 이제 한국에도 빵을 팔지만 그거 아니고 순수 이제 우즈벡 사람들이 만드는 빵을 먹고 싶은데 없었어요. 서러울 때 진짜 있죠.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 체코 사람들은 다 이제 가족한테 가요. 네. 그러면 유학생들이 제일 서러운 시기예요. 그리고 체코의 크리스마스는 엄청 길어요. 거의 12월 둘째 주부터 1월 첫째 주까지 그냥 거의 반달을 그냥 보름을 다 그냥 크리스마스 기간과 신년의 기간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거의 그 기간은 다 이제 자기네 집으로 내려가거나 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싶다기보다는 그때 그 느낌 분위기도 이렇게 계속 원하고 뭐 물론 친구들도 있을 때도 있지만 가족의 어떤 모임이나 서로 이렇게 반기고 대화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좀 서글퍼지는 것 같긴 해요.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이야기도 깊어만 가는데요. 반소리를 부르고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막 놀고 하시는 거는 봤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재밌더라고요. 반소리를 뭐 보통은 할 때는 어떤 인형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지역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지역의 설화를 이제 그런 자원들을 좀 이끌어서 이제 판소리나 인형극으로 또 이런 식으로 접목을 해서 이제 공연하는 것들을 지금 꾸준히 만들고 있거든요. 현대를 살아가는 제가 이제 어떤 판소리의 원형을 탐구하고 또 실험하고 하면서 또 다른 스타일의 판소리를 만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진 공연예술가 노은실 씨. 그녀와 함께한 신명나는 하루였습니다. 네. 나르기자혼 씨와 노은실 씨의 신명나는 하루를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장르는 다르지만 같은 예술 분야라서 그런지 뭐 대화도 잘 통하고 마음도 잘 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보기 좋았습니다. 네. 자, 소리꾼 노은실 씨 앞으로도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공연 예술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현재 5호 태풍 장미는 제주도 서귀포 남쪽 약 210km 부근 해상에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전 9시쯤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오후 3시 무렵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밤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면서 오늘 오후에 충남 금산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m까지 불겠습니다. 지붕이나 기왓장이 날아가고 작은 나무가 쓰러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장마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었는데요. 낮부터는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매우 강하게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5호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29도, 논산 30도, 대전 30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도 29도를 웃돌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3m까지 강하게 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고 이후로 주말과 휴일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나는 이가 이번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싶다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392번님, 작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하고 강원도 바다로 1박 2일 여행 갔다 왔습니다. 정말 좋아서 또 가고 싶네요. 어서 빨리 장마와 코로나19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그럼요. 예. 3282번님, 코로나19 때문에 남편 휴가 기간에 멀리는 못 갔고요. 마스크 쓰고 영화관에 2번 갔다 왔습니다. 올여름 저와 남편의 휴가 장소가 영화관이 됐네요. 그러시군요. 네. 또 영화관이 시원하잖아요. 그럼요. 예, 더위 피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네. 예. 0180번님, 우리 남편의 취미 공간인 다육이 키우는 곳에 다녀온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긴 장마에도 우리 남편의 보살핌이 있으니까 잘 크고 있겠죠. 네.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따로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고 계신데 비 피해 입지 않으셨겠죠? 네. 예. 아유. 8144번님, 작년 여름에 수영장에 가서 신나게 놀았던 게 정말 좋았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놀러 가기가 조심스럽네요.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마음 놓고 여행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물놀이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4541번님, 1년에 2번 정도 가는 내 고향 울산. 올 명절에는 코로나로 기차 타고 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마스크가 일상생활의 필수가 돼버린 현실이지만 모두 힘내고 파이팅 하세요. 네, 파이팅. 예. 대가족 모습 좋습니다. 네. 보기에 좋습니다. 예. 7471번님, 긴 장마에 휴가도 못 가고 분위기 있는 카페에 앉아서 아이스커피 마시고 있어요. 습하고 더운 날씨에 시원하고 안개 낀 산을 보니 경치도 좋고 기분도 최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진으로나마 네. 이렇게 또 여름 추억을 되새길 수가 있어서 조금은 피로가 좀 풀린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직접 현장에 갈 수 있는 날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맛 좋은 쌀을 이용해 전통주를 담그는 부여 비당리로 떠납니다. 주민들이 7년간 공부하며 완성한 전통주의 매력에 풍덩 빠지고 싶다면 내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놓치지 마세요. 네, 캠브리지 대학 주관으로 실시한 OECD 33개국 코로나19 방역 실태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봤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네. K-방역이 또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번 인정을 받네요. 그럼요.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 내리지 않고 창문만 내리고 검체를 채취하는 건데요. 네. 이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의 운영 절차도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에서 신규 작업 표준안으로 채택됐다고 하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여름 휴가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가을 대유행이 찾아올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계속해서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비 피해 없이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